하지만 부분적으로 제 채널 이제 구독자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저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어떤 부분적인 스킬들이 있죠. 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, 이 부분 이런 어떤 부분적인 거에서의 스킬은 부족하기 때문이다. 왜 부족할까요? 왜? 당연하죠.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 어때요?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어떻습니까 여러분?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음봉 구간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. 이 음봉 구간, 이 양봉 구간, 마찬가지로 이 음봉 구간, 이 양봉 구간, 이 음봉 구간,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들 박스권이라고 부르죠. 근데 이 박스권에서도 첫 음봉 구간과 두 번째 음봉 구간, 세 번째 음봉 구간은 완전 다른 모습인 거예요. 완전 다른 모습인 거예요. 이거를 여기서 눈치채셨다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던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지만 여기서 이게 왜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의 부분적인 부분이 왜 이게 그냥 박스권으로만 안 보이고 극명한 차이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엄청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 힌트를 적어놨는데요. 전제를 한번 봐주세요.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규모로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파업했다가 이제 합의한 모습으로 뉴스가 나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 역사상 최초로 파업했을 때는 국민들도 갸우뚱 충격을 받고 당연히 임원진, 경영진들도 충격을 받겠죠. 충격이 엄청 큽니다만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삼성전자가 파업이라니 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파업이라니 너무 충격이다.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냐 충격도 제일 크고 증시도 주가도 되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죠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규모로 두 번째 파업을 했을 때는 첫 때 충격보다 크겠어요? 덜하겠어요? 당연히 덜하겠죠. 아 쟤들 또 저러네. 이번에 왜 저럴까? 또 똑같은 이유라고? 아 안 되겠는데? 갸우뚱합니다. 이번에 애매하겠죠.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파업을 했을 때 하지만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이유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? 이제는 파업한 사람들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겠죠. 경영진들은 쟤네 또 저러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.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. 이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. 어떤 추세가 강하게 시작되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꺾였을 때 추세 꺾였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하락만 봐도 되겠다. 이거 참고로 나스닥 해외 선물 차트입니다. 국내 주식 차트가 아니에요. 처음으로 꺾였을 때는 이렇게 충격이 큽니다. 충격이 크기 때문에 반등도 쉽게 잘 올라오고 떨어진 구간도 시원하게 잘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두 번째는 좀 덜하고요. 떨어질 때 음봉이 시퍼렇게 떨어지다가 양봉이 이제 올라가는데 좀 힘든 경우는 있지만 음봉이 되게 시원하게 떨어졌죠. 숏을 베팅한 사람들에게 별로 힘듦을 주지 않고 자,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? 힘듦을 주지 않고 떨어진 편에 속하지만 가운데 도지가 하나 껴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하락은 어떻습니까? 시원하게 떨어지는 듯 하더니 엄청나게 반등 세게 하고 다시 시원하게 떨어지는 듯 하더니 반등을 세게 하고 어때요? 마치 처음에 하락은 시원하게 갔다면 두 번째 하락은 끊겼다 가고 세 번째 하락은 더 많이 끊겼다가 가는 현상이 나옵니다. 이런 것들의 차이를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있으셔야 하며 이런 어떤 차트 구간에도 다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거든요. 숨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손절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ICT 트레이더의 뭐 오더블럭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뭐 눈대중이나 애매하게만 아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선물 99.9996%에 포함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요. 이 부분적인 스킬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손절을 짧게 당연하겠죠. 제가 제 채널에 올리는 거 보십시오. 여기서 롱 들어갈 때 매수 들어갈 때 손절 여기로 잡습니까? 아닙니다. 여기로 바로 잡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부분적인 스킬을 연마를 하셔야 짧은 손절을 할 줄 알게 되는 거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짧은 손절을 할 줄 알게 됐을 때 손익비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손절을 절대로 총 자기 자본의 1-20%까지 그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. 당연한 거겠죠. 여기서 잡는데 상승 보통 어떻습니까? 여기서 하락하고 이 박스권 뚫어서 손절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본의 몇십 프로일 가능성이 크고요. 보통 쭉 빠지면 계속 갖고 있죠. 예를 들면 여기서 위로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평단가가 여기서 매도를 베팅한 사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한 800틱, 700~800틱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 나스닥 지금 해외 선물이 한 계약에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600만 원이면 10%거든요. 그 사람들 10% 그냥 버텼다가 떨어지면 거봐요 제가 내린다고 했죠. 밑으로 떨어지면은 자 이제 수익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니와 10% 떨어질 때 팔면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죠. 보통 계약수 물타기 해서 계약수 많이 채워놓은 다음에 그럼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은 당연히 물타기 했으니까 계약수가 많아지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수익이 커지겠죠. 처음에는 한두 계약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뭐 1, 20계약 물타기 1, 20계약 뭐 4, 50계약 물타기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뭐 수익이 몇 천만 원 뭐 몇 억도 할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99.9996%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스킬들이 부족해서 손절을 짧게 할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설득시키고 싶지는 않고요. 찾아보십시오.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왜 그렇게 몇 천억, 몇 조 원, 몇십 조 굴리는 사람들도 손절을 1, 2%, 2, 3% 최대 뭐 한 5%를 넘기는 사람이 없는지 왜 그렇게 짧게만 손절을 하는지 찾아보시면은 부분적인 스킬이 부족해서 손절을 잘 할 줄 몰라서이고요. 그래서 이 99.9996%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종목도
기록도 이렇게 짧은 손절을 통해서 전날에 미리 손절을 미리 언급을 하는 경우가 100%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는 저는 없죠. 그럼 구조 분석을 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,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. 그 사람들이 왜 짧은 손절과 큰 이익, 그러면 처음에는 손절밖에 안 되거든요. 한동안 손절만 계속 하게 됩니다. 그거는 그 다음에 손절을 크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,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, 내가 손절을 왜 계속 손절만 당할까를 공부하시다 보면 손절 안 당하는 그 타이밍이 옵니다. 그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제 얘기 이상 마치겠습니다.